자, 이어서 유선남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 기다리셨죠? 네. 아유, 아닙니다. 예, 아유, 오늘 재밌게 듣고 또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도 보니까 네. 예, 제가 좀 할애했습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아유, 중요하죠. 예. 유선남님도 열심히 듣고 계셨어요. 나도 부자 돼야지. 자,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정 잠시 후 10분 뒤에 나옵니다. 자, 오늘 일정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일정 간단하게 여러분들이랑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요. 자, CPI 지수가 오늘 발표가 되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 CPI와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근원 CPI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일단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한 부분들 조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수출입 물가 지수와 IEA 월간 보고서 소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건축 승인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CPI 지수 같은 경우는 약 10분 뒤에 데이터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기관들의 예상치 살펴보게 되면 한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0.2와 0.3%의 7개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예상치를 내놨고요. 그리고 2개에 해당하는 기업들, 3개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현재 CPI, 헤드라인 CPI를 0.1%로 예상을 하고 있고 2개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0.3%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부분은 코어 CPI는 0.3%에 도달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컨센서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한 달 기준으로는 CPI 헤드라인이 0.2%, 코어 CPI는 0.3%, 헤드라인 CPI가 1년 기준으로는 2.9%, 코어 CPI가 3.8%가 현재 컨센서스에 도달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현재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발표하는 CPI 나우캐스팅 같은 경우도 현재 한 달 기준으로는 0.13%에 해당하는 CPI, 코어 CPI는 0.32%, 그리고 1년 기준으로는 2.94%와 3.81%를 예상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월가에서는 CPI를 되게 이번에 좋게 나올 걸로 보고 있네요.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오늘은 안 갖고 왔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안 갖고 왔는데 대부분의 항목에서 굉장히 가격세가 안정세가 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23개 항목 중에서 거의 12개 정도 항목들이 거의 0.3% 미만 플러스 마이너스 0.3%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데이터를 이제 제가 좀 작성을 해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요번에 나올 CPI 데이터가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와, 이번 CPI 사실 그 CPI 발표하기 전 지금 미국 지수 선물은 약간 지금 좀 안 좋거든요. 약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일단 CPI는 전체적으로 되게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많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네. 자, 잠시 후에 나오는 숫자 좀 이따 저희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으로 안 그래도 요즘에 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나오면서 대선 전을 실시를 하면서 또 이 말을 했어요. 야, 그 니네 방위 원하면 분담금 내. 또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탈퇴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그대로입니다. 사실 트럼프가 여러 발언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방위비를 제대로 부담해달라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현재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은 러시아 침공을 받아도 내버려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나토를 탈퇴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이제 한미 방호 조약에 대해서도 사실상 주한미군도 철수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발언을 하니까 지금 해외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많은 싱크탱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 그 이제 방위 조약이 공백기가 있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딱 6.25 전쟁이 발발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나토 탈퇴 막 얘기하고 방위비 분담금 얘기하면서 뭐 돈 안 내면 안 지켜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야 6.25 다시 발생할 수 있어라는 이야기까지 요즘에 이렇게 계속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 분담금 갖고 야, 참 말을 많이 알겠습니다. 하시는 분이라.
자, 좋습니다. 다음 뉴스는 네. 예, 다이아몬드 에너지 셰일 라이벌 인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이아몬드백이라는 그 기업이 있잖아요. 그 기업에서 그 합병 이슈인가요? 맞습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경쟁사인 엔데버 에너지 리소시스를 260억 달러에 인사드리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번 딜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대형 석유가스 생산업체가 태어났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현재 이번 딜로 인해서 다이아몬드백 같은 경우는 엑슨모빌, 쉐브론을 잇는 제3위 글로벌 3위 석유업체가 탄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정도 사이즈를 비교를 해드리는 정도로 얘기를 해드리냐면 약 옥시덴탈 정도의 사이즈에 해당하는 글로벌 3위 석유업체가 생산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수자금은 현금 80억 달러와 함께 180억 달러의 상당의 자사 보통주 약 1억 1,730만 주를 매각해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이아몬드백과 엔데버의 주주들이 각각 합병회사의 지분 60.5%와 39.5%를 나눠 갖는 구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올해 4분기 전에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점점 이게 사이즈가. 오일 기업들이 계속 사이즈를 키워가고 있어요. 네. 다 제각각 이거 인수하고 저거 인수하고 정말 그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앞으로의 그 에너지 시장에 대한 그 의미를 이제 또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개인 회사죠. 뉴럴링크가 델라웨어에서 헤어지고 네바다로 이제 법인을 옮기겠다. 이거 델라웨어한테 일론 머스크가 삐진 이유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미 옮겼습니다. 옮긴다고 공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테슬라 같은 경우는 델라웨어와 헤어지진 않았고요. 다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인 뉴럴링크가 법인을 네바다로 옮겼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델라웨어에서 받은 보너스에 대해서 사실상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서 토해내야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델라웨어 여러 가지 반감을 품은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이제 델라웨어에서 떠나겠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뉴럴링크의 범인을 네바다로 옮겼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더 재미난 소식이 있는데 주식시장과 관련된 소식은 아니라서 좀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오늘 디즈니에 대한 코멘트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이제 디즈니에 대한 코멘트를 하면서 사실 이번에 캐리비안의 해적의 주인공을 바꾼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걸 굉장히 좀 돌려서 얘기했지만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를 굉장히 좀 극적으로 표현한 단어를 썼다고 이제 소식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거 아니, 방송 부적격 단어인가요? 아니 간단하게 욕이죠. 디즈니에 대한 욕을 트위터에다가 적었더라고요. 욕했다. 아니 근데 네. 일론 머스크가 왜 디즈니 영화의 주인공을 어. 평가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소비자로서 자기 의견을 내비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네. 캐리비안의 해적의 원래 주인공이 조니 뎁이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약간 좋지 않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들 소비자고 시청자들 입장에서 막 자기 의견 낼 수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 저도 근데 조니 뎁 아니면 좀 실망할 것 같긴 한데 조니 뎁 이상의 어떤 배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상징인데 사실. 상징인데. 야. 연기를 떠나서 상징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범죄도시에 마동석 배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누가 이제 또 야, 캐리비안 해적하고 범죄도시랑 비교를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자, 좋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하고 잠깐 또 하락을 했죠. 네, 맞습니다. 어저께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 사실 5만 달러를 돌파한 후 유지를 좀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당장은 가격이 소폭 하락해서 지금은 49,80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현재 이런 일들은 현물 ETF의 효과인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물 ETF가 지속적으로 자금을 끌어들어오는 페이스에 도달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현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BEAMR, 비머? 비머? 예. 엔비디아와 협업을 한다고요? 어떤 회사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어저께 기준으로 굉장히 밈 주식만큼 핫했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머라고 하는데, 비머가 엔비디아와 협업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이제 그 이후에 1000%가량 상승했다가 지금은 약 500% 상승으로 떨어지긴 했으나, 이제 비머 이미징 같은 경우는 수요일 덴버에서 열리는 ACMI 하이비디오 2024년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와 자동화된 비디오 현대화에 대한 공동 연구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이후에 밈 주식처럼 1000%가량 치솟았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야, 1000%요. 1000% 하루에요? 하루에 2불에서 35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약 10불 조금 안 되는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그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배인데요? 와, 하루에 10백억. 그게 미국 주식이에요. 하루에 1000백억. 그리고 잠깐만. 1000% 32달러에서 지금 10달러. 10달러. 15달러? 10달러라고 하면은 거의 또 5배. 아니, 근데 500%네. 32달러에 사신 분은 아유, 그럼 순간적으로 그냥 난리 난 거죠. 예. 예. 3분의 1 토막. 예. 이게 미국 주식입니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근데 이 비머라는 기업이 좀 뭐 어떤 실체가 있는 기업이에요? 뭐 저 처음 들어봐서.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 회사라서 비머. 와, 빙다리 핫바지님이 네. 1555% 찍고 내려왔대요. 아, 야, 저걸 또 어떻게 알고 계셨어? 또. 그러니까요. 야, 엄청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주식을 20억 달러 매각한다고요? 매각을 이미 진행했는데 일단 먼저 CPI 데이터가 나와서 네. 먼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CPI 데이터가 예상보다 좀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약 0.1% 많이는 아니고 0.1%씩 높게 나왔다라는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0.3%에 3.1%가 나왔고요. 그리고 코어 CPI 같은 경우는 0.4%에 3.9%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 일단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조금 더 데이터가 나온 이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음 뉴스로 다시 또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비머 같은 이번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는 아마존 주식을 20억 달러를 이미 처분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추가 매도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그러면 그 CPI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 화면으로 그냥 살짝 숫자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D님 화면 이거 가능할까요? 네,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전월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실 헤드라인 넘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제 그러니까 전월 대비 0.2 0.1 이 정도가 돼야 시장에서는 좀 안도를 하거든요. 근데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0.1이었었는데 이번 달 지금 이거 보니까 0.3이 나왔고 이거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이게 약간 오류가 있어요.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나왔습니다. 네, 지금 나왔어요. 자, 이겁니다. 이거 조금 전에 약간 오류가 있었고요. 자, 0.3 나왔습니다. 10월 0.1, 11월 0.2, 12월 0.2. 사실 0.2랑 0.3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사실 좋게 받아들이긴 좀 힘들죠. 0.2 이하가 나와야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자, 그리고 지금 이게 보시면 올 아이템 헤드라인. 네, 헤드라인 넘버고요. 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빨간색 선이 코어 CPI입니다. 조금만 더 내려드릴게요. 자, 이 정도. 이게 좀 미세 조정이 안 되니. 자, 됐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헤드라인 CPI가 3.1이 나온 거죠. 헤드라인 CPI가 사실 지금 기대하기로는 2.9를 기대했었는데 2.9를 기대했었는데 이때를 결국은 못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코어가 3.9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도 3.9가 나왔었는데 동일했습니다. 코어가 사실 3.7까지 좀 내려가 줄 거라고 기대했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이렇게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자, 제가 뭐 분석은 아니고 혹시 뭐가 어떤 품목에서 좀 높게 나왔는지만 한번 그냥 대략 보기만 할게요. 지금 보면은 0.3, 0.4, 1.4가 좀 높게 나왔네. 에너지 서비스 그리고 쉘터가 문제네요. 쉘터 어떻게 나왔습니까? 0.6. 쉘터가 0.6이 나왔고 그러네요. 쉘터가 이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 보니까 CPI에서는 거의 뭐 40% 가까이 또 차지하고. 그렇죠. 지금 쉘터가 그래서 1년치로 보면 6% 오른 걸로 나오고요. 여기서 높은 거 보면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운송 서비스. 이 운송 서비스가 네. 사실 저기 뭐 맞아요. 운임료, 네, 운임료. 우리가 뭐 해상 운임료,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 포함하는 거거든요. 보험료도 들어가 있고. 보험료도 들어가 그렇죠. 있고. 저게 이제 지금 9.5를 지금 찍었습니다. 운송 서비스 좀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쉘터, 주택 가격 좀 높게 나왔고요.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끈덕지게 안 내려온 것 같고 운송 서비스. 자, 이 정도. 제가 브리핑은 이 정도까지만 좀 하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다음 뉴스 뉴스로 한번 보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엔비디아 이제 시총이 구글, 아마존 장중에 또 추월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주가가 급작스럽게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장중에 구글과 아마존은 순간적으로 추월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현재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현재 빅3 혹은 2조 달러에 진입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빅3. 대단합니다, 엔비디아.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는 뭐 그러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지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 순서인가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마의 N 만 되네. 맨. 맨 되는구나. 맨. 맨. 좋습니다. 예, 맨의 시대가 왔습니다. 맨의 시대.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자, 이제 그다음에 저희 실적 발표 기업들 좀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실적 발표한 기업들은요, 일단 아리스타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아리스타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매출은 예상치와 일치, EPS는 비트, 가이던스도 비트가 나왔으나 마진에 대한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면서 주가가 장외에서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덴스 디자인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가 부합을 했으나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미스가 나오게 되면서 장외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먼데이닷컴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과 EPS에서 좋은 성적을 냈으나 현재 가이던스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내게 되면서 1년 매출과 1분기에 대한 매출을 가이던스 미스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장외에서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티스 디자인 같은 경우는 현재 현재 반도체 쪽에서 좀 좋지 않은 성적을 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어저께 장에 영향을 좀 끼쳤는데요. 매출이 좀 예상치보다 많이 낮은 6밀리언 달러 가량을 미스하게 되면서 그리고 EPS는 비트를 했으나 가이던스마저도 미스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성적으로 장외에서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은 이제 요즘에 반도체 그 붐과 더불어서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기업인데 이게 혹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진 않나요? 근데 딱히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글쎄요. 일단 어닝 자체 카덴스 디자인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 문제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거라서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소폭 미스했습니다. 뭐 많이 미스한 건 아니고 4.59 빌리언 달러가 시장의 기대치였는데 이걸 조금 부족한 4.57 빌리언 달러 정도에 대한 가이던스를 내놓게 되면서 아마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내놓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별 투자 의견 변동이 있죠. 네, 맞습니다. 현재 기업에 대한 회사별 소식이 좀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요. 자, 일단 클라우드 플레어와 페이팔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나왔고요. 그러고 난 이후 페이팔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카덴스 같은 경우도 어저께 어닝이 발표된 이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기업, 좋은 실적을 내고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이 하향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젠블라트에서 투자 의견에 대한 상향 조정을 내놨고요. 그리고 리얼티인컴과 블록에 대해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장 마감한 후에 또 한국 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기업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있을 어닝들 조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화요일 오늘 기준으로 발표될 어닝 기업은 에어비앤비, 업스타트, 로빈후드, 리프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알버말, 트윌리오, 옥시덴탈, 그리고 시스코가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드래프트 킹즈, 코인베이스, 도어대시 등등의 기업들이 어닝을 발표를 하고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에어 캐나다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딱 페이팔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상향 조정했어요. 투자 의견 상향. 그래, 예. 잘 보셨다니까요. 목표 주가는 내렸어요. 64달러. 그 정도가. 뭐 다이와가 뭘 한다고. 그죠? 아니 근데 우리 그 끝내기 전에 예. 이제
월가에서 그 유선남님, 우리 막 청룡의 해 막 이런 것들 하면서 막 톱니도 용의 해는 뭐 시장 잘 간다는데 미국에서 용의 해를 알아요? 아마 여러 가지 뉴스가 몇 번 전달이 되긴 했는데 아마 대중적으로 쓰는 건 아니라서 일반인 분들은 아마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드래곤 베이비. 드래곤 베이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네. 혹시 뭐 못다한 아쉬운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오늘은 다 전달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유선아님 보내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